부부가 오래 살면 열정적인 감정 아예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화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최고의 대화는 뭐냐면요, 회사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진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교수님도 부부싸움을 좀 하시나요? 이런 거 그럼요.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부부싸움 왜 안 하겠어요. 다만 저희는 부부싸움을 할 때 어느 선을 넘지는 않아요. 혹시 그 기자님 부부 사명서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서로 뭐 이렇게 서약하는 것들?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네. 근데 약속을 한 건 있고. 네, 그거 다시 한번 작성해봐도 참 좋습니다. 오. 좋은 노트 있잖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노트. 예. 그런 것들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같이 만드는 공동의 이런 저널링을 하는 이유가 우리 부부의 화합과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보통 앞에 대전제의 목표에는 우리 부부가 같이 이룰 것, 같은 방향성, 어떤 부분을 같이 협력할 수 있을지, 싸울 때는 어느 선을 얘기하지 말기. 예를 들어서 싸워도 상대방의 부모님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부부 상담하다 보면 상대 부모님 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선 넘는 거죠. 그거는 거의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감정 싸움으로 가죠 이제. 네, 그분을 비난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그분 부모님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보통 이제 뭐 부부끼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뭐 외식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그 부부의 공동 일기를 가져가셔가지고 왼쪽에다가는 남편이, 뭐 오른쪽에다가는 아내가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걸 한번 적어봐도 좋아요. 예를 들자면 당신하고 이러이러한 경험을 하니까 나 참 좋다? 뭐 이런 거 적어도 좋고요. 교환 일기처럼 그런 거 해도 좋아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사실 나이가 좀 되신 부부들도. 제가 심지어 나이가 꽤 되셔서 한 60살 넘으신 분도 공동 일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니 그거 진짜 닭살 돋는데. 네, 빠지니까 굉장히 두 분이서 이제 합가를 하셔가지고 그 같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됐을 때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방파제가 되기도 하고요. 일기가 아니라 일기 속에서 사실은 되살아난 우리 사이의 연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뭔가 그런 양장 노트 이제 가져가서 우리도 네. 부부일기 써보자 이렇게 하면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이런 거 왜 사고 막 또 이렇게 되게 낯서니까 네. 약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한번은 해볼 필요는 있다. 저한테 한번 보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부부간에 상호간에 또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해보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큰 차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고 맛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사명서요? 부부의 사명서. 왜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사운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뭐 학교에 가면 이제 교훈이 있기도 하고.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부도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함께 걸어갈 길, 함께 이룰 것들, 함께 할 경험들, 또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뤄낼 어떤 요소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싸우게 됐을 때 어느 선을 가지게 될 텐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부부는 한 달에 뭐 2번 혹은 1번이라도 같이 외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정해놓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정서적 친밀감이 많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기다려지고, 그럴 때 이제 막 그냥 추리닝 입고 가지 마시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가서 자식 얘기라든지 뭐 부동산 얘기하지 마시고 둘만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공간들을 약간이라도 가져보는 것이 부부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보다는 약간 MOU에 가까운 거네요. 양해각서. 그렇군요. 네. 역시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신혼 때는 해봄직한데 네. 한 1, 20년 살다 보면은 이런 네. 것도 잘 안 하게 되는데 낯간지러워도 한번 해보자. 저희 부부도 뭐 그렇게 많이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뭐 길게는 뭐 2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서로에 대한 글을 한 번씩 적어보는 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서로에 대한 글. 네. 우리가 보통 카톡 보내지 않냐 그러는데 카톡은 보내기 쉽죠. 카톡은 거의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일, 아이의 학원, 뭐 돈 얼마 붙여줄 거야, 언제 붙일 거야, 뭐 거의 일에 대한, 동료에 대한 얘기지. 그죠. 우리 둘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을 이렇게 형성하는 대화는 쉽지 않거든요. 거의 없죠. 뭐 집에 택배 왔어? 뭐 이런 거. 네. 아니면 이제 부부싸움 했을 때 서운한 거는 이만큼 보내죠. 네. 너무 우리 집 얘기인가?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최고의 대화는 뭐냐면요.
전화를 하면 보통 용건 없으면 전화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상대방 그쵸. 배우자가 전화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의 뭐 99.9%는 왜? 네. 이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제가 남편으로 하지 않고 아내로 해볼게요. 남편분이 먼저 해보시라고. 네. 아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럼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했지. 왜? 사실 그러니까 뭐 이거 아니라 아, 사실 사랑 중에 가장 그 밀도 있는 사랑은 용건 없이 전화하는 사이예요. 그냥 걸었어. 예, 우리 첫사랑 때 보면은 막 밤 9시까지 만났다가 아, 그쵸, 집에 그쵸. 가서도 뭐 해? 자? 어. 그러면 이제 자려고. 뭐 새벽 1시쯤이에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내일 아침에 통화해. 그리고 둘 다 안 끊어요. 그리고 또 한 10초 있다가 자? 그럼 안 자. 이러면서 날밤 새잖아요. 무슨 뭐 할 말이 많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했지. 그러면 그 배우자가 웃어요. 아. 저는 실제로 목격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네. 이 영감탱이가 하다가 서로 한 번씩 이제 실없이 웃게 되고. 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런데 그냥 했지. 그럼 두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기자님? 뭐라고? 보통 어디야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이게 어디 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왜 다 똑같지? 뭐 잘못 먹었나 싶어서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 마음속이지. 아, 이건 좀 너무하다 그거. 원래 사랑은 유치한 겁니다. 그건 좀 사이 좋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안 싸웠을 때. 근데 이제 사랑하기 아니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네. 이 양반이 뭐 또 잘못했나? 너 뭐 또 나 몰래 뭐 샀지? 이런 거. 네.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 그런 말을 함으로써 둘 사이의 사랑이 조금 더 짙어지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런 작은 유머 하나가 사랑을 이제 싹트게 하는 건데 연애 초반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는데 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또 못하게 되고. 스턴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음. 이 스턴버그가 이제 사랑의 삼각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의 꼭지점이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열정이에요. 예. 굉장히 가슴 뛰는 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로맨틱한 감정이 막 드는 거, 이런 게 열정이죠. 이게 사랑의 시초잖아요. 그죠. 사실 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사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 두근두근. 그리고 두 번째는 친밀감이에요. 음. 친구 같은 느낌? 네. 이 사람하고 있으면 좀 편안한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사실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직장인 분들께서 직장을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면 사실 나 혼자 잘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그래도 막 밥도 하고 누군가를 챙기고 청소도 하고 하는 일이 나 혼자 깨끗하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헌신인 거죠. 그런데 부부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 우정과 헌신은 많이 있는데 점점 꺼져가는 것이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약간 찌그러들겠죠. 그러니까 뭔가 사랑의 설렘은 당연히 오래 못 가죠. 네. 그래서 이때 회복하셔야 되는 것은 열정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약간 이게 다시 뭐 한 1, 20년 만났는데 가슴 뛰는 사랑의 감정이 다시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긴 하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공동체에서 굉장히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게임 같은 걸 좀 했어요. 처음에 게임할 때 이제 부부끼리니까 네네. 이 경쟁적인 걸 하면 얼마나 이제 선물도 이제 이렇게 포장지를 해놓으면 이게 어. 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어. 사실 안에 들어보면 휴지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게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 네네네. 게임도 하시고 네. 또 막 맛있는 거 먹고 같이 활동도 하게 하고 또 둘 사이에 터치도 좀씩 있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물총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타이타닉 명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 중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사랑에 막 엑기스가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을 살짝 보고 나서 준비물 같은 게 이렇게 앞에 있어요. 예. 뭐 뿅망치도 있고 뭐 스카프도 있고 이런 걸 여러 개 랜덤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뭐 4개씩 5개씩 뽑는 거예요. 네네. 그럼 부부끼리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장면 나온 거와 예를 들어 타이타닉이다. 타이타닉 장면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네,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재현을 자기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네. 짧게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물총을 들고 있어요. 대사가 틀리면 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사 안 틀리시고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한 중반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자기가 그 지금 경쟁심이 붙어서 그런지 굉장히 몰입이 있는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부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너무 막 격정에 차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꽉 안으면서 예. 볼에 뽀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볼에 뽀뽀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딥키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둘 사이가 예. 굉장히 좀 활활 타는 어. 활화산이 되지 않았을까. 나쁜 쪽으로 말고요. 이 좋은 양반 쪽으로 주책이야라고 하면서도 싫지 않은.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 마치 둘 사이에서의 어떤 청년의 때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열정적인 감정 아예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첫사랑 때와 같은 열정적인 걸 찾으라는 건 아니죠. 다만 둘 사이에 약간의 로맨틱한 감정은 사실은 친밀감과 헌신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훨씬 더 이 두 가지의 꼭지점을 더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부부간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년에 한 번이라도 네. 그냥 밖에서 약속해서 만나는 거. 네. 어디에서 같이 만나 그런데 데이트할 때처럼 한껏 꾸미고 네. 오랜만에 정장 입고 네.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하고 네. 드라이하고 만나는 거는 조금 또 다르고 네. 부부 안에도 그런 또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 비싼 레스토랑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슨 뭐 뼈해장국 같은 거 먹지 않고 그래도 뭐 이렇게 스테이크도 이렇게 그렇죠. 드시든지 뭐 파스타라도 15,000원짜리 파스타. 그럼요. 그런 거라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은 그리고 이제 둘이서 여기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나갔을 때는 이제 애들 애들 얘기하지 얘기, 말자. 부동산 얘기. 현실적인 얘기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둘 사이에서 이 사람이랑 나는 뭐 음식 습관부터 시작해서 영화 습관까지 다 안 맞는다.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맞는 거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난 돼지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는 고기가 다 다르다. 근데 닭고기는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오리고기는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액션만 좋아하고 나는 드라마가 좋다. 오히려 스릴러는 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안에서의 공명점을 자꾸 늘리는 나가는 것도 매우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찾아보면 분명히 뭔가가 있다. 네. 그 중간에. 네. 이런 거 사실 이제 배우고 우리도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조금 더 고집이 세지는 거는 맞는 말입니까?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패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회사 경험도 다니고 쌓이고. 네. 그렇죠. 이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화의 축이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 졸업해야 되고 졸업하면 또 대학교 가서 뭐 다른 거 해야 되고 뭐 이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냥 회사에서 하는 일이 거의 반복적이게 되기도 하고 또 집에 맨날 들어가면 그 집이 그 집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험의 폭이 좀 축소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노화 과정에서는 뇌의 유연성이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약간은 굳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보다는 익숙한 환경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경험을 좀 많이 할수록 더 그런 경향이 짙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또 반복할수록 네. 또 고집이 세지는 한쪽으로 또 굳어지는 거네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안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람으로 그 코트를 벗겨낼 수 없듯이. 네. 그래서 약간의 또 공간을 찾으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 동일합니다. 네. 이것도 동일한 거고. 네.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너무 고집 센 아버지랑 대화하는 건 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 반대로 어른이니까 뭐 고집 세지. 내가 약간 좀 참고 아니 공간을 찾아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한참 어린 친구. 네. 회사에서 막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대리인데 네. 저거 뭐 Z세대라고 하고 말도 안 듣고 Z세대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이걸요?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예, 했잖아요. 제가요? 이걸요? 근데 왜요? 이걸요가 실제로 제가 지세대라고 할게요. 예? 지세대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회사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진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정말 몰라서. 네. 그것도 있고요. 이걸요 그러는 게 이게 뭐지? 이런 거가 되게 잘 이렇게 안 와닿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걸요 그러는 게 그 업무를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시켰는데 네. 왜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옛날 말로는 귓방맹이가 날아가는 건데 네. 옛날 시대는 그랬죠. 이거를 내가 쟤를 설득을 시켜야 되나?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하나? 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복장 터지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G세대 입장에서 정말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양육 환경 안에서 우와. 우리 기자님이나 저 세대만 해도 막 굉장히 좀 수직적인 그런 좀 교육이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양육 환경이나. 그렇죠. 왜요라는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거의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도 참 걱정되고 예. 반박하는 거로 보일까봐 굉장히 우리가 네네네. 조마심 들고 네.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좀 바뀐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문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원래는 수직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집단주의 체계가 강한 그런 또 이런 조직의 특성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 조직이 살아야 네가 산다.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막 내가 다 너무 나만 믿어 내가 끌어줄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저성장 기존 때 뭐 이렇게 끌어주겠어요. 옛날처럼 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쉽지 않죠. 뭐 한강의 기적 그런 거 어려운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사실은 수직적인 부분이 수평적인 요소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집단주의적 사고가 개인주의적 사고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상보적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수평적이고 개인주의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물결은 보통 비가역성이라고 그래서 예. 다시 예전의 수직적이고 집단주의적 세계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죠.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예. 뭐 이걸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 배경을 조금 잘 물어봐 주는 것도 좀 말해 주는 것도 좋고요. 또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누가예요? 누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업무가 왜 업무의 어떤 체계상 왜 우리 대리님께서 하셔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업무량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누구를 하고 이거는 누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자기가 싫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러면 하기 가장 좋은 부분을 무엇인지를 얘기해서 협의하는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세 번째는 왜요? 이런 표현은 가장 셋 중에서도 가장 좀 공격적인 얘기일 수 그죠, 있는데 그죠, 그죠. 왜요? 왜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요라는 질문 안에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신입사원, 네, 당신이 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네, 당신의 팀에, 네, 당신의 성과에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를 네. 이게 사실은 잘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 말로 이제 뭐 까라면 까라는, 네, 혹시 뭐 이렇게 뭐 시키는 대로는 다 해야 하던 그 시절과는 지금 또 달라졌으니, 네, 그래서 이게 수직이 수평으로, 집단이 개인으로, 네, 성장이 저성장으로. 근데 네. 옛날에는 이제 직장 생활 하나 할 때도 내가 저 부장님, 네. 저 팀장님 라인으로만 가면 쭉 내가 같이 갈 수 있고, 그렇죠. 저분이 이직하더라도 우리 팀을 다 데려가 줄 수 있고, 네. 이러니까 뭔가 의리 문화도 있고, 그렇죠. 팀 문화, 네, 끈끈한 조직 문화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산업계에서 안에서도 엄청나게 우리 사회가 이제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이기 때문에 뭐 그분의 라인을 잡는다고 해서 끌어주기도 힘들겠지만 끌어준다고 해도 그분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분이 뭐 회장님 아드님 아니면 네. 요즘에는 부장님 안 되기 열풍도 있다 하더라고요. 책임자 안 하려고. 네네. 괜히 했다가 너무 또 보면 너무 힘든 거 보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경향과 또 연관이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그게 참 고민이라 하더라고요. 네. 일 잘하는 역량 있는 직원이어서 관리자로 올리려고 하는데, 네. 실무자 때, 책임자 때 잘했던 업무를 과연 관리자 때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일 잘하는 사람은 저 관리자 안 할 건데요? 네. 저 임원하기 싫은데요? 그렇죠. 계약직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또. 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시대에 맞는 걸 또 찾아야겠네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 시스템 바뀌었으니까 다 이거 숙지하시고 이거 설명서 다 읽어오세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잘 설명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게 시스템을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바꾸는 이유가 우리 팀원분들께서 협업을 하면 우리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새롭게 이런 시스템을 쓰면 처음에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실시간으로 공유나 소통이 좀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럼 우리 팀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윤활유처럼 조직을 좀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한다.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네요. 네. 이게 되게 또 중요하고요.